어저께 또 우리 지금 이순간님께서 제가 어저께 개표 보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지금 이순간님께서 투표용지 1년 번호 부여만 하면 이 문제가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누가 1년 번호를 없앴을까요? 넣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한 사람당 손바닥에 10장, 20장의 무더기 표를 감출 수만, 손바닥이 크다면, 감출 수만 있다면, 뭐 몇 번 접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만 있다면 무더기 표를 넣을 수 있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현행 선거법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참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네. 1년 번호를 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원적인 문제를 선관위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관위가 왜 필요하냐? 선관위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지역에 있는 부장 판사급이 전부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조직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동안 개표 부정의 중심에 늘 서왔던 선관위라는 조직이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모바일 시대에 우리가 핸드폰 자체로 통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 공중전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 뭐 공중전화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중전화라고 하는 거를 왜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선관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만약에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는 상황이 될 수만 있다면 투표 한 곳에서 우리가 개표한다? 누가? 우리가.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존재하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하고 개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13,500군데 투표소에서 3천만 표를 개표를 하면 한 투표소당 2,200표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3,500개 투표소를 2배, 3배로 늘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행정자치부 산하에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에 동사무소, 우리가 동사무소로 말하는 곳이 지금은 주민센터 아닙니까? 그죠? 주민센터죠? 심지어 곳곳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투표소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든 야든 우리가 어느 투표소에 우리가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 표를 자신들의 표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관인은 투표하는 곳은 반드시 참관인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간 참관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까자는 거라. 그 자리에서. 왜 옮겨가며 왜 체육관에서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반장선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종이 쪽지에 적어서 모아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열고 하나하나 1, 2, 3, 4 정 만들어가면서 꽂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거를 모아서 이동을 하고 투표함이 투명해야 되고요. 아크릴로. 그 다음에 누구나 표를 개표한 것을 들고 가서 집어넣고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투표함은 절대로 이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투표함을 이동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면 많은 선거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전국이 2시간 이내 개표가 완료가 되고 그래서 선거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은 첫째로 체육관 개표 사라지죠. 체육관 개표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면 이건 쳐다보는 것만 해도 어지럽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투표 한 곳에서 탭을 펼쳐놓고 여 5, 야 5, 그 다음에 이쪽 저쪽 관리자 1명 이 탭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이쪽 5, 저쪽 5, 관리자 1명 해서 이렇게 하면 많아야 1,000장, 2,000장, 3,000장 아닙니까? 3,000장이라고 해봐야 지금 현재 13,500곳에서 3,000만 표를 투표하면 유권자 4천만 명 중에 75% 투표했다 치고 3천만 장을
13,500군데면 한 군데 2,200표, 2,222. 그러면은 뭐 섬지역 뭐 2, 300명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3,000명, 4,000명 되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 잡아 3,000명이라고 본다 손 치더라도 1인당 300장 분류하는 거니까 1시간 걸리겠습니까? 2시간 걸리겠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개표를 주민자치에 맡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개표를 주민자치에 맡겨서 이 주민들은 뒤에 누 둘러서서 축제하듯이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저 위에는 당연히 CCTV가 돌아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지켜보고 서로 이렇게 검증해서 상대편한테 넘어져서 합산까지 해서 자, 이상 없습니까? 그럼 박수치고 온라인으로 접수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한다면 두 번째 선관위가 사라집니다. 선관위 필요 없습니다. 왜? 행자부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각자한테 투표 통지 업무만 관장하면 끝입니다. 그죠? 홍기동님 몇 월 며칠 어디에 가서 어느 무슨 뭐 복지관에 가서 또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투표하세요라는 통지서만 날라오면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받아서 종이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 부정, 선거 부정의 핵심이고 여태까지 그 짓을 엄청나게 해왔던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져도 된다는 겁니다. 없어야죠. 저 조직이 헌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다 보니까 저기서 부정이 일어나고 잘못이 일어나서 고소 고발을 해도 검사에서 그걸 검찰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기각시켜버리잖아요. 네. 그죠? 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힘도 이것 때문에 참 애를 많이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무리 소송을 하고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검찰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다 네, 검찰 쪽하고 사법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 한 통속 아닙니까? 선배고 후배고. 네. 그러니 만약에 이걸 문제 삼으면 전국의 지역 선관위 위원장인 부장판사급들한테 전부 그냥 네, 그 사람들은 선거관리하면 잘 모릅니다. 명예직처럼 그냥 관장을 하는데 그 밑에 하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전산적으로 일어나는 전자개표기로 일어나는 부정개표 부분을 몰라요. 알지도 없고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제가 그래서 네, 박빙의 상황에서 최종 결론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면 선관위가 사라집니다. 네, 선거 혁신이 일어납니다. 주민센터에서 투표 통지 업무를 관장하면 끝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개표기가 사라집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10사람이 3,000표 분류하면 끝인데 한 사람당 300장 분류하면 끝인데 뭔 전자개표가 필요하냐고요. 저 손가락 먼저 합니다.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표가 나왔던 거란 말이죠. 저 기계가 대한민국에서 ATM기 만원짜리 뽑아보셨잖아요. 100만원, 만원짜리 100만원을 ATM기에 가서 현금 출납기에 가서 ATM기로 뽑았는데 실수로 만원짜리 97장에 5만원짜리 3장이 들어오는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족분들? 없잖아요. 오, 100만원을 뽑았는데 97만원 만원짜리 97장하고 5만원짜리 3장이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12만원 그냥 거저 생기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금융 대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든 회사가 저 한틀 시스템, 나중에 또 이름도 바꾸죠. 그 한틀 시스템이 수출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에서 ATM이 제일 많이 만들고 잘 만든다는 회사가 만든 전자개표기가 날이 추워서 홈표가 나와서 100장 중에 서너 장이 표가 섞여요. 표가 섞여도 왜 하필 박근혜 표 안에 문재인표가 들어가냐 말이죠. 저 전자개표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전자개표기를 해외에다 수출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마다 유혈 사태가 나죠. 콩고, 케냐, 심지어 필리핀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자개표기 전량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량 반품합니다. 부정선거 우려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유 꼭지표를 달아서 반품까지 합니다. 이거 왜 처벌 안 하죠? 전 세계의 부정개표를 확산시킬 수출까지 하는 저거를 왜 처벌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자개표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험 칠 때도, 그죠? OMR 카드를 유용하게 쓰잖아요. OMR 카드 써보신 분들도 너무 정확하게 채점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전자에 이용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증하기 위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아니,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2012년 총대선 당시에 온갖 장난질을 쳤던 바로 그 전자개표기가 없어질 수 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한다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사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원진. 절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물론, 전부 보면은 제가 2013년부터 열심히 주구장창 떠들었던 거 다 모아놓은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컨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예요, 100%. 하나 뺄 것도 없어요. 사전투표제도 폐지, 전자개표기 전면 폐지, 투명투표함 도입, 투표소 수개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금지. QR코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중에도 사전투표는 괜찮지 않아? 아닙니다. 깊숙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유혹에 약하거든요. 5일 전에, 메인 이벤트 5일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론조사에 많이 휘둘리잖아요. 여론조사가 겨우 1000표, 2000표, 4천만 6천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하는 사람이 3천만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겨우 1000명, 2000명 수준으로 우리가 당락에 가늠을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이면은 10%면은 300만 명이고요. 15%면은 450만 명인데, 300만, 450만이 메인 이벤트 5일 전에 투표를 완료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은 정해진다는 뜻이고, 이미 내려진 결론을 들여다보고 싶겠습니까? 안 들여다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이든 선관이든 수사기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하는 날 바빠서 미리 가는 게 편하다, 투표하는 날 가지 마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느 거의 무게중심이 더 큰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으면 비밀 투표가 저해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 사법기관 결정에 의해서 투표함을 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누구를 찍는다라고 알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그럴 거예요. 난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그 말하는 것이 법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밀투표 저장 이렇게 하는 사람은, 투표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공익적에서 더 낫다고 하는 이유는, 1년 번호를 없애다 보니까 투표 용지를 손바닥 안에 10장을 접어서 한꺼번에 싹 집어넣어도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 제도가. 10장을 손바닥 위에 넣고 쑥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당연히 투표해야 될 사람 수보다 투표 용지가 더 많아지죠. 그것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사실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분들하고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의 투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번 시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20-30명 정도가 모여서 시연하면 겨우 20사람이 투표용함에 투표를 하는 자연스러운 영상 그 뒷면에 투표함을 열어보니 200장이 쏟아져 나오는 환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찾습니다.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서 비밀리에 기표를 하게 되는 이 환경에서 절대로 못 찾습니다. 뭐 1년 번호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조원진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을까.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 국진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 의원도 조원진 의원한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이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뒤에 또 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또 우리
언론중재법 관련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다음 주로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인데요. 저는 금요일에는 정치 이야기나 천안함 이야기 이런 무거운 주제 이야기는 조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일상적인 얘기를 좀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